아버지에겐 절대 말하지 마라. 나 좀 데려가 줘. 아들 등에 업혀 요양병원에서 몰래 탈출하는 이봉래 씨. 하지만 아들 정우는 아직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이봉래 씨의 가슴 시린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소통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충남 보령 요양병원 새벽 5시입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간이 침대를 비춥니다. 침대 위에서 이봉래 씨가 몸을 뒤척이며 깨어납니다. 곁에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아들 정우가 서 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온화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 때문입니다. 어젯밤 봉래 씨가 며느리에게 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봉래 씨가 답 대신 눈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말보다 강한 의지가 담긴 시선입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어 올립니다.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몸무게가 놀랍도록 가벼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을까요? 뼈와 살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등을 통해 전해집니다. 정우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와 간병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업혀가는 중 복도로 쏟아지는 햇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냅니다. 요양병원 현관문에 도달합니다.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차에 조심스럽게 태워드립니다. 그때 봉래 씨가 아들 귀에 속삭입니다. 아버지에겐 절대 말하지 마라. 이 말에 정우는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처음 듣는 일입니다. 평생 공손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어머니의 변화가 당황스럽습니다. 봉래 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숨겨야 하는지 정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합니다. 시동을 걸며 정우가 방향을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때 놀던 외갓집으로 가자. 외갓집이라는 말에 정우의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여름휴가 때마다 갔던 시골집이 떠오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차는 새벽 국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봉래 씨는 깊은 숨을 쉽니다. 요양병원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정우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건지, 약은 제대로 챙겨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봉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도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두 사람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감춰둔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아들은 예상치 못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어릴 적 외갓집이었던 허름한 농가 앞에 차가 멈춰섭니다. 자주 오는 곳이 아니라 담장에는 덩굴이 얽혀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정우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특유의 냄새와 함께 먼지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복래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이곳에서 보냈던 여름날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외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던 나무 그네가 아직도 마당 한쪽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추억만큼은 선명합니다. 방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생필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도라지차 한 봉지와 검은 콩죽 몇 개가 식탁 위에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우가 언제 준비한 것인지 복래 씨는 궁금하지만 굳이 묻지 않습니다. 작은 안방으로 들어선 복래 씨가 창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논밭과 야산이 어우러진 전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조용한 모습을 지켜보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갑자기 병원을 나가고 싶어 하셨는지,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흘러 저녁이 됩니다. 복래 씨는 거의 음식을 드시지 못합니다. 검은 콩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도 삼키기 힘들어 하십니다. 입맛을 잃은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많이 드셔야 해요. 기력을 잃으시면 안 되는데. 정우의 걱정 어린 권유에도 복래 씨는 고개만 저으실 뿐입니다. 대신 따뜻한 도라지차를 조금씩 마시며 목을 축이십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래 씨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립니다. 정우도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복래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작은 가죽 가방을 침대 밑에서 꺼내어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를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떨리며 서류를 꺼내는 모습이 창밖 달빛에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 문서들에는 병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의학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복래 씨는 서류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고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진 사람의 표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드립니다. 검은 콩죽을 끓이고 도라지차를 우려내며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복래 씨의 식사량은 전날보다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복래 씨가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합니다. 정우가 어릴 때 이곳에서 벌어졌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말하며 웃으려 애씁니다. 너 여기서 개구리 잡으려다가 논에 빠진 적 있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그 기억을 떠올린 정우도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밝게 행동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입니다. 저녁 무렵 복래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십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바심을 냅니다.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급하게 묻기보다는 어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틀째 밤도 비슷하게 지나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모자입니다. 복래 씨는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를 견디고 있고 정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흘째 아침입니다.
정우가 어머니 약을 챙기려고 가방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모든 약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진통제 용기를 뒤집어도 한 알도 나오지 않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약이 떨어진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정우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려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복래 씨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고 계십니다. 고통을 참으려는 몸짓이 역력히 보입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정우의 물음에 복래 씨는 당황하며 괜찮다는 손짓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색과 식은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래 씨가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정우는 방문 앞에서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며 밤을 지새웁니다. 잠깐만. 문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정우의 마음을 조입니다. 분명히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정우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의외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식탁 아래 숨겨둔 탁주 한 병입니다. 어머니가 술을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정우로서는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혹시 통증 때문에 술로 버티시는 건 아닐까요? 진통제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흘째 아침 복래 씨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혼자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시며 정우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십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에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정우가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다는 판단입니다.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 핸드폰으로 요양병원에 연락합니다. 간호사에게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복래님 진료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 너머 간호사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대답이 정우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그분. 중요한 진단 결과가 있는데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말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예요. 가족분들께는 이미 통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기라는 단어가 정우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무슨 말기인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명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3개월 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보호자분께도 설명을 드렸다고 기록에. 정우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3개월 전이라면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고 모르는 척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방금 전 간호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수술 불가능.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복래 씨와 시선이 마주칩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체념과 안도가 동시에 읽힙니다.
더 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표정입니다. 정우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래 씨가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진단을 받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과 함께 들려온 절망적인 소식들. 복래 씨는 그 순간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내가 암에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복래 씨의 담담한 고백에 정우는 더욱 울컥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릅니다. 정우가 간호사에게 들은 대로 가족에게 통보했다면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복래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대답하기 어려워하며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정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갑니다. 아내의 시한부 선고를 듣고도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복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남편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도 정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의 서운함 가득한 물음에 복래 씨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모성 본능이 앞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까지 힘들어하면 내가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어.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자신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 부모님께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참담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우의 다짐에 복래 씨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정우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정우의 제안에 복래 씨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특별한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합니다. 복래 씨는 드디어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홀가분함을 느끼고 정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떠 있습니다. 정우는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복래 씨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입을 여십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복래 씨의 목소리에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 아버지, 사실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 첫 마디부터 정우를 경악시킵니다.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래 씨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일로 만난 여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의 질문에 복래 씨가 쓴웃음을 지으십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안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와서도 가족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복래 씨는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였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사소한 일로도 화를 냈습니다. 밥이 맛없다고,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밥상을 그냥 뒤엎어버렸어. 복래 씨의 회상에 정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아내셨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순간은 암 진단을 받은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할 때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 수술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 사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은 아내의 시한부 선고를 듣고도 치료비 걱정부터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그런 것부터 물어봤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내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복래 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박을 계속했습니다. 복래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낸 것도 그 사람 생각이었어. 남편은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는 핑계로 요양병원 입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복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복래 씨의 말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게 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정우는 어머니가 왜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런 남편이라면 오히려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는 말아라. 복래 씨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에 정우는 놀랍니다. 그토록 상처를 주었는데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만 아프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서 방안이 어두워집니다. 복래 씨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한결 편안해 보이십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녁 식사 후 복래 씨가 서랍장으로 향합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석함을 꺼내십니다. 어머니 결혼 때 가져온 유일한 귀중품 상자입니다. 보석함을 열자 여러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나타납니다. 결혼 반지, 목걸이 한 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봉투들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너한테 남겨주려고 준비한 거야. 복래 씨의 설명에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요?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꺼운 편지 봉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우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몇 장의 편지지에 빼곡히 쓰인 글씨가 봉투 너머로 비쳐 보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정우의 질문에 복래 씨가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읽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결혼 반지를 손에 든 복래 씨가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40년 전 결혼식 때 끼었던 그 반지입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건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전해주렴. 반지를 정우에게 건네시며 복래 씨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축복이 담긴 선물입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보석함 한쪽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복래 씨의 일기장입니다. 20년간 써온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 몇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정우의 학창시절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동회에서 1등한 날, 친구들과 싸운 날, 시험 성적이 좋았던 날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정우는 감동받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래 씨가 또 다른 작은 봉투를 꺼내십니다. 며느리 선영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작은 귀걸이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선영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긴 선물입니다. 복래 씨는 며느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밑에는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돌잔치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어. 복래 씨가 사진을 만지며 추억에 잠기십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정성 어린 준비에 숙연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간직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살았다는 증거야. 복래 씨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보석함을 다시 정리하며 복래 씨가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소중히 간직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선물들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마음 아픕니다. 이튿날 저녁 정우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신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묵 무침과 바지락 된장국입니다. 도토리묵을 한 입 크기로 썰면서 정우는 어릴 적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직접 도토리를 주워다 묵을 만들어 주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정성스러운 일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바지락을 골라내며 된장국을 끓입니다. 복래 씨가 좋아하시는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된장을 여러 번 맛보며 간을 맞춥니다.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요리라는 생각에 더욱 신중합니다. 상을 차리고 어머니를 모십니다. 복래 씨가 힘겹게 식탁까지 걸어오십니다. 예전보다 많이 느려진 걸음걸이가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준비했니? 복래 씨가 상차림을 보시며 놀라워하십니다. 도토리묵의 색깔부터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까지 옛날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드시려고 하니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맛을 완전히 잃으신 상태라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아들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조금씩이라도 드시려 노력합니다.
정우가 밥을 더 권해드리려 하자 복래 씨가 손을 저으십니다. 대신 정우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음식보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정우야, 정말 고마워.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이런 간단한 식사조차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복래 씨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식사일 것 같구나. 정우는 깜짝 놀라며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래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우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사랑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식사 중간에 복래 씨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십니다.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흐릅니다. 어머니, 정우가 놀라며 부축하려 하지만 복래 씨가 잠시 기절할 뻔합니다. 몇 초 후 다시 의식을 차리시지만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병원에 가자는 정우의 제안을 복래 씨가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이제 병원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며 옆에 앉아 지켜봅니다. 곁에 있어줘. 복래 씨의 간청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좋은 엄마였을까? 조심스럽게 묻는 어머니에게 정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자랑스럽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날 밤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잠에 드십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평안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하십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주무신 후에도 계속 곁을 지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보낸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입니다. 정우가 거실 소파에서 깨어납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던 작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상함을 느낍니다. 평소보다 너무 조용합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직감하고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우는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복래 씨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엄마, 조심스럽게 불러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목을 만져봅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복래 씨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고 고통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처럼 편안한 표정입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제까지 대화를 나누던 분이 이렇게 조용히 떠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복래 씨가 마지막 밤에 남기신 짧은 메모입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쳐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단 한 줄의 글이지만 어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메모 뒷면에는 며느리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사도 적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당부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엄마, 엄마. 목 놓아 우는 정우의 울음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납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정우에게는 어머니 없는 첫 번째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이 복래 씨의 얼굴을 비춥니다. 생전에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모두 사라지고 정말 평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올립니다. 그동안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효도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완전히 밝아집니다. 정우는 마음을 다잡고 장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계속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복래 씨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투병의 마지막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평화로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비록 육신은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틀 후 작은 장례식장입니다. 복래 씨의 영정사진이 국화꽃에 둘러싸여 소박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참석자는 정우와 며느리 선영, 그리고 어린 손주뿐입니다. 정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지만 의연하게 어머니를 배웅하려 노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빈자리 하나입니다. 아버지 윤영기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고 연락을 받고도 급한 업무가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봉투를 정우에게 건넵니다. 복래 씨가 마지막에 특별히 당부하셨던 그 편지입니다.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쓰인 여러 장의 편지가 나옵니다. 복래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정우에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편지 내용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복래 씨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인생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결국 너만 아프게 할 뿐이야.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토록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란다. 복래 씨는 며느리와 손주에 대한 당부도 남겼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영이와 아이가 너의 진짜 가족이다. 편지의 핵심 메시지에 정우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기 어려워집니다. 선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합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복래 씨의 마지막 가르침에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다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멈춥니다. 손주가 할머니 영정 앞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장례식장 분위기를 더욱 애잔하게 만듭니다. 복래 씨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우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훌륭한 아들로 자라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축복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엄마의 자랑이었단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편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몇몇 지인들도 정우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복래 씨의 인품을 알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어머니 영정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엄마,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연결식이 시작되고 관이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복래 씨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히 마지막 여행을 떠나십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이 편지가 앞으로 인생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 후입니다. 정우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뜹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우야, 나다. 윤영기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어조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장례 잘 치렀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뒤늦은 위로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제서야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정우의 질문에 윤영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빠질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아버지의 말에 정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의 장래보다 사업을 우선시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파하시는 걸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정우가 본격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윤영기는 잠시 말이 없다가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둘러댑니다. 그게 현실이야.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아버지의 차가운 논리에 정우는 더욱 화가 납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을 돈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견딜 수 없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죽은 사람 일로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마라.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야지. 윤영기의 말에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조차 정리해야 할 일 정도로 여기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다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정우의 단호한 말에 윤영기가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지 노릇을 안 하시면서 아버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윤영기는 화를 내며 혈육의 정을 운운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읽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하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우의 마지막 말에 윤영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선영이 남편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말없는 지지와 위로가 정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선영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과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혈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저녁입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남편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저녁 드세요. 선영이 상을 차리며 정우를 부릅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걱정됩니다.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정우, 선영,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이거 봐요. 아이가 학교에서 만든 카드를 정우에게 보여줍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아래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해주는 손주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정우가 아이를 안으며 말합니다. 복래 씨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니 뭉클해집니다.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정우가 많이 변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우가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중얼거립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정말 피가 아니라 마음이네요. 정우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메시지의 참뜻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두 어른의 대화를 듣더니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어. 정우가 아이에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지만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우는 다가오는 명절을 생각합니다. 어머니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추석이 될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용히 집에서 보내요. 정우의 제안에 선영과 아이가 동의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면서 함께 있는 가족들끼리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정우와 선영이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정우가 아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선영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선영의 말에 정우가 미소를 짓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두 사람은 복래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욱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가족과 함께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아이가 뛰어다니고 선영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정우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들판 위로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지켜보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이때 어머니 복례 씨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구나. 복례 씨의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가 봄바람과 함께 전해집니다. 정우는 그 음성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엄마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해결되었네. 너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선영과 아이를 바라봅니다. 혈연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합니다. 아이가 들판에서 예쁜 꽃을 따서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정우는 그 꽃을 받으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던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마음이 정말 편해진다. 복례 씨의 음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생전에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축복을 아들 가족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선영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함께 걸어갑니다. 세 사람이 들판을 거닐어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많이 아껴주렴. 힘든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렴. 어머니의 당부가 따스한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정우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 좋은 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들판 한편에서 정우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온전히 듣기 위해서입니다. 선영과 아이도 함께 서서 조용히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지금 아주 편안하단다. 복례 씨의 마지막 말이 평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생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안식을 찾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우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마음으로 전합니다. 가족 3명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어가는 모습이 희망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들판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온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며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마치 복례 씨의 인생이 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복례 씨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옵니다. 고마웠다. 내 아들아.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 말과 함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무조건적인 모성애에 대한 깊은 감동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오래도록 마음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따뜻한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감동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